시간에는 행복한 은퇴 생활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작은 부분만 톡 빼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쵸? 자,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건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그리고 오늘 얘기할 세 번째 자금에 대해서 필요한데, 자, 그러면 매달 얼마만큼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현재 연간 지출표를 작성해 보라고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연간 지출표를 작성해 보면 대출 상환이나 교육비가 많이 지출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는 대출 상환과 교육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출이 많은데 차후에 은퇴 이후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지출이 어떻게 된다? 의료비 지출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의 한 70%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건강하신가, 그리고 보장 설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을 조금 안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은퇴 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 각각의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퇴 자금의 형태, 공적 연금이라든지 사적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글을 너무 잘 써. 자, 그래서 인세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개인적으로 내 은퇴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은퇴 자금이 있는데, 그럼 은퇴 자금이 가져야 할 특징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이 불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자금에 비추어서 이 은퇴 자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영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속될 때에는 안전하게 굴러가야 되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그 가치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가져야 될 특징은 수익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보존성도 있어야 되고 연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가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 혹은 은퇴자산 형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다 가질 수 있게끔 각각 맞춰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연령별로 은퇴자금 마련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정재무설계사가 고안을 했어요. 최근에 저가 컨설팅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들 대학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 이름으로 들어오는 용돈들을 그냥 주식계좌로 모아주시더라고요. 주식계좌에 돈을 모아서 우량주, 이 아이가 커서도 있을 회사를 조금씩 주식을 사모으는 거, 이런 형태로 은퇴 자금을 마련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20대 후반이 되어서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주식이나 펀드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20대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게 다른 활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저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산다거나 목돈이 들어갈 적에 이 은퇴 자금으로 들어간 금액이 을 사용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식이나 펀드로 유동성을 조금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시고 30대에 가정을 딱 가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플랜들,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이라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변액연금, 장기적인 저축을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럼 40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0대가 되면은요, 자기의 수입이 점점점 늘어나서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금 펀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은퇴 자산을 마련하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0대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 자금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에 있는 자금을 조금은 저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안전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하시고 금융자산의 한 10% 정도는 주식이나 투자형 상품으로 하기를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물가가 점점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가치 보존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장기적인 플랜 중에서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변액연금과 그리고 연금 펀드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오늘은 좀 확실하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돈 모으면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세액 공제해줄게 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입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16.5% 아니면은 13.2%의 이자를 받는 거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상품을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럴 필요 없고 세액 공제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나의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축할래. 그런 세제 비적격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는 첫 번째, 세금을 절세해준다는 상품이 연금저축. 하지만 세금 절세해주지 않나? 나 개인적으로 쓸 거야? 그러면은 변액연금, 연금보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세금 절세되는 이 상품은 내가 가입하지 뭐 하려고 변액 개인적으로 해? 라고 하시잖아요. 문제점은 절세를 해줬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있어요. 어떤 규제사항이 있느냐면 은퇴를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요거를 해지하시게 되면요, 기타 소득세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다 합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금 묶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적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변액연금이라든지 연금 개인적으로 내가 가입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쓰든 중간에 내가 중도 인출해서 쓰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 생활의 자금 설계는요, 첫 번째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소득이 공백기간이 있죠. 그리고 부부와 함께 연금 생활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생활비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쓰셔야 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정년을 하고 연금이 나올 시기가 한 5년이나 7년 이렇게 갭이 있죠. 요때에 국민연금 받으시고 그다음에 배우자도 받으시고 개인연금 이렇게 수령을 하실 수 있죠. 그럼 이 나머지 공백 기간에는 내가 IRP 퇴직계좌라든지 연금저축이라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보험 금융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은 이렇게 은퇴 생활에 자금 설계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수익적인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금도 중요한데 노후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우리 세 가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일.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건강과 인간관계와 자금. 이번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은퇴 잘 꾸며보시고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과 그리고 행동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